무지해반증은 왜 생긴 걸까요?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무지해반증이 생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반증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지해반증의 원인은 하이힐을 신어서 생기는 후천성보다 가족력 같은 선천성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무지해반증의 원인도 잘 모르는데 무지해반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평상시에 왼쪽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 있어서 맨발을 보이는 상황을 많이 창피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정상 각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특별히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4달 정도 좀 꾸준히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지인을 낫게 했던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무지해반증의 초기 1, 2단계이신 분들은 이것만 꼭 따라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각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무지해반증의 정확한 원인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원인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훨씬 더 꾸준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청우입니다. 제 지인이 자신의 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지해반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저에게 관리받기 전에 첫 번째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왼쪽은 한 2기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오른쪽은 2.5기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지인이 저에게 말했을 때 특별히 통증은 없다고 말해줘서 그러면 특별히 병원을 가거나 하기보다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4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고 나서 저에게 보여준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각도가 많이 좋아졌고 이 지인도 저에게 발가락이 벌어져서 틈이 생겨서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저한테 말해줬었어요. 무지해반증의 원인은 이 엄지발가락을 올바른 위치로 잡아주는 2가지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2가지 근육 중에 첫 번째 무지내전근이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2번째 근육 무지외전근까지 약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지내전근이라는 근육은 이 발의 가로로 위치해서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무지외전근은 세로로 위치해서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2가지의 근육이 약해져서 무지해반증이 생길까요? 후천성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걸어서 무지내전근에 무리가 가게 되면 생길 수 있고, 선천성 원인으로는 애초에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무지내전근 자체가 약하게 태어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지내전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전근은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평발이 되고 발볼이 넓어지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걷게 되면 엄지발가락에 필요 이상의 좀 과한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고 그 상태가 반복하게 되면 이걸 바깥쪽으로 잡아주었던 무지외전근까지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휘게 되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지해반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교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딱 3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해져 있는 무지외전근과 무지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약해져 있는 근육들 때문에 무리하게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방법들로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무지외전근과 내전근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해주세요. 이어서 무지외전근과 무지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지외전근을 강화하는 방법은 엄지발가락 가쪽에 손가락을 대고 발가락을 벌려서 손가락을 좀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10초 유지하고 10초 쉬고 또 10초 유지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매일 10회를 반복해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엄지발가락을 벌릴 때 위아래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다른 근육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벌리는 것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잡아당겨주는 무지내전근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세요. 방법은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 발바닥면을 위아래로 쭉 따라서 꾹꾹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발등 쪽에서도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위아래로 쭉 따라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실 때는 약간 아플 정도까지 좀 세게 해주시는 것이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걸어도 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엄지발가락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해주는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누가 내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린 병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제가 치료사가 되기 이전에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또 잠실 선수촌병원에서는 주사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각자 다른 제안들을 저에게 해주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이 병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치료를 선택했고 지금도 날씨가 안 좋거나 조금 무리하게 걷거나 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내 몸을 너무 남에게만 맡기지 말고 잘 모르는 부분만 의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 3분 채널이 어려운 건강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채널은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해 놓으시면 아마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